세계적인 커피 도시 LA에서 이제 한국의 맥심 커피가 새로운 문화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에서 어떻게 한국의 믹스커피 한 봉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A의 수많은 카페들 사이에서 한국의 맥심 커피는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문화 소통의 상징이자 새로운 희망의 매개체로 자리 잡았죠. 코리아타운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LA의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A의 지역 방송국 KCTV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마이클 첸입니다. 올해로 PD 경력 7년 차, 나이는 32살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인 제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들어 왔어요. 제 부모님도 중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라 이민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늘 특별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소외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일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LA 코리아타운의 작은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2023년 초여름, 우연히 들른 오래된 카페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맘즈카피라는 소박한 간판을 가진 이 카페는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운데 촬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영숙 사장님이 우리 촬영팀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취재 내내 카메라 뒤에 있던 저는 촬영이 잠시 중단되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때 사장님이 연한 갈색빛깔의 음료를 내오셨습니다. 더운데 이거 한잔 하세요. 우리나라, 아니 한국의 맥심 커피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저의 비타민이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었죠. 무엇보다 이 커피에 담긴 사장님의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이고 손님들과 정을 나누는 매개체죠. LA 폭동 때도 이 커피 한 잔으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눴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평범해 보이는 커피가 그토록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원래 계획에 없던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은 저희 촬영팀 모두에게 맥심 커피 몇 봉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힘들 때 한 잔씩 마셔보세요. 분명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건네받은 빨간 패키지의 커피는 곧 우리 스튜디오의 보물이 되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편집실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야간 작업이 많은 저희 팀은 맥심 커피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중국계인 저, 멕시코계 촬영 감독 호세, 베트남계 음향 감독 린, 그리고 한국계 작가 제니까지 우리는 각자의 이민 이야기를 커피 한 잔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특히 깊은 밤, 마감에 쫓기며 편집을 할 때면 이 커피는 단순한 카페인 이상의 힘을 발휘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주는 위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들이 지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죠.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이 맥심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다른 팀들도 우리 편집실을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편집실에서 맥심 커피를 마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그렇게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구상이 시작됐어요.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맘즈카피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 잔의 커피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커피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들이었어요. 야근이 잦은 방송국에서 직원들은 보통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곤 했죠. 하지만 맥심 커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이클,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 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될 줄이야. 편집 감독인 제시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죠. 그녀 말이 맞았어요. 스태프들은 이제 업무 미팅도 일부러 편집실에서 하길 원했답니다. 맥심 커피와 함께하는 미팅은 왠지 모르게 더 화기애애하고 생산적이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특별한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심지어 방송국 사장님까지도요. 어느 날 야간 촬영 현장을 점검하러 오셨다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드셨는데 그 뒤로 사장실에도 맥심 커피가 비치되기 시작했답니다. 이상하게 이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방송국에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시며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맥심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영숙 사장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커피는 이제 우리 방송국의 문화이자 소통의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처음 맥심 커피를 접한 그날 이후 저는 맘즈카피를 자주 찾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커피가 맛있어서였지만 점점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매료되기 시작했답니다. 이 커피 향을 맡으면 40년 전 서울이 생각나요. 김영숙 사장님은 커피를 내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옆집 언니와 맥심 커피 한 봉지로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촬영을 위해 들렀다가 사장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 2시간을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카페를 찾는 다른 1세대 이민자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됐죠.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한인마트에서 본 맥심 커피를 보고 울었다니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에서 깊은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고향에서 마시던 그 맛 그대로여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LA 폭동 때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우리 가게가 다 불타버렸어요. 최경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웃들이 찾아와 맥심 커피를 타주며 위로해줬어요. 흑인, 히스패닉, 백인, 인종은 달랐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다 같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취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미국 속 작은 한국,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이었죠. 우리 촬영팀은 코리아타운 곳곳을 다니며 더 많은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세탁소, 식당, 어디를 가든 맥심 커피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꼭 맥심 커피부터 한 잔 대접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용실 원장님의 말씀처럼 이 커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교사 출신 어머님들, 미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려 온 간호사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건너온 청년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맥심 커피가 있었죠. 힘들 때마다 이 커피를 마시며 버텼어요.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이 커피 향이 위로가 되었죠. 이런 말씀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문화가 2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늘 마시던 커피라 저도 모르게 찾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맛이 익숙하고 편하네요. UCLA 재학 중인 한 학생의 말처럼 맥심 커피는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더 깊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코드라는 거였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맥심 커피는 집을 의미했고 안식을 의미했고 위로를 의미했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매번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이 커피 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단 하나뿐인 변치 않는 친구죠.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 촬영팀은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어요. 때로는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도, 때로는 눈물이 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맥심 커피가 함께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월남에서 이민 오신 황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인분들이 이 커피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지만 지금은 저도 매일 마신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이 특별한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취재를 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맥심 커피를 통해 서로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근처 중국 식당에서도 멕시칸 마켓에서도 어느새 맥심 커피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가게 단골들도 코리안 커피 달라고 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저희도 매일 마시는 필수품이 됐죠. 중국 식당 주인 린 씨의 말처럼 맥심 커피는 서서히 문화적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향수나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속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TV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답니다. 마이클, 커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그것도 한국 인스턴트 커피로. 처음 기획안을 들고 갔을 때 프로그램 편성 담당자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촬영해온 영상들을 편집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커피 한 잔 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첫 방송은
김영숙 사장님의 이야기였어요. 30년간 LA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맥심 커피와 함께한 그녀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했어요. 저도 매일 마시는 커피인데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져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이런 반응에 힘입어 시리즈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LA 폭동 때의 이야기였어요. 최경호 할아버지의 가게가 불타던 날 이웃들이 나누었던 커피 한 잔의 의미를 담았죠. 이 에피소드는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선 반응이었어요. 저는 멕시칸인데 이제 저희 가게에서도 맥심 커피를 팔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갔어요. 베트남 난민 출신 의사가 한인 환자들과 맺은 커피 인연, 흑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된 코리안 커피 모임, 차이나타운 식당들에 퍼져가는 맥심 커피 문화까지 우리의 작은 프로그램은 어느새 LA의 다문화 이야기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MBC, CBS 같은 메이저 방송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점의 다문화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전국 방송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청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였어요. 저희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왔죠. 프로그램은 점점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맘즈카피는 이제 작은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김영숙 사장님의 맥심 커피를 직접 마시고 싶어 했죠. 방송을 보고 왔어요. 이 커피에 담긴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고 사회학자들은 이민자 커뮤니티 연구 자료로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어느 고등학생의 편지를 받았을 때였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처음으로 할머니의 이민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맥심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시리즈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는 특별한 에피소드도 제작하게 됐어요. 커피로 이어진 세대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었죠. 이민 1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출연해서 맥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포맷이었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이 커피에 집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UCLA 의대생인 제니퍼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 커피 향에 아빠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네요. 이 특집 방송은 우리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방송 후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커피타임 사진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답니다. 커피 위드 페런츠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을 정도였죠. 전국 방송사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어요. PBS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의 전국 방송을 제안했고 넷플릭스에서도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논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지역 방송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나라 방송사들의 문의였어요. 일본 NHK, 영국 BBC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죠. 음료 하나를 통해 이민자들의 삶과 문화를 이렇게 섬세하게 담아낸 프로그램은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단순히 우리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닌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스턴트 커피 하나가 이토록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 이야기를 넘어 미국 속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아내려고 해요. 맥심 커피가 그 중심에서 모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LA의 코리아타운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전에는 주로 한인들만 찾던 이곳이 이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맘즈카피는 주말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방송 보고 왔어요. 그 특별한 커피를 꼭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왔죠. 김영숙 사장님은 처음엔 당황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저 우리의 일상이었던 것인데. 하지만 곧 이 변화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셨답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놀라운 건 자연스럽게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계 손님들은 자신들의 차 문화를 이야기했고 중동에서 온 손님들은 터키식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카페는 어느새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관심을 끌었어요. 윌셔 커뮤니티 센터에서 먼저 커피타임 프로그램을 시작했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다양한 문화권의 이민자들이 모여
맥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그저 커피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죠. 베트남계 이민자 린 씨의 말처럼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섰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민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참여하는 특별 세션에서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각자의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차가운 이민 생활 속 겪었던 상처들이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조금씩 치유되어 갔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다른 커뮤니티 센터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곧 LA 전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죠. 코리안 커피 테라피, 커피로 만나는 우리 이웃, 힐링 커피타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말이에요.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병원의 정신건강과에서는 이민자 대상 그룹 테라피에 커피타임을 도입했어요. 익숙한 맛과 향이 환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맥심 커피는 치료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LA 통합교육구의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커피 클럽이 만들어졌답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죠. 이 모임 덕분에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이 커피를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 학생의 말처럼 세대 간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였어요. 너싱홈에 계신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매일 아침 맥심 커피와 함께 시작하는 추억 나누기 시간이 생겼답니다. 이 커피 향을 맡으면 60년 전 서울이 생각나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죠.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거예요. 이제 LA의 코리아타운은 단순한 한인 밀집 지역이 아닌 다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맥심 커피가 있었죠. 작은 컵 속에 담긴 따뜻함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의 방송은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최근에는 더욱 특별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LA 시청에서 다문화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리아타운의 커피 문화를 공식 지원하기로 한 거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코리안 카피데이가 열리고 거리 곳곳에서 맥심 커피를 무료로 나눠준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커피를 통한 문화적 포용이에요. LA 시청 문화 담당관의 말처럼 이제 맥심 커피는 LA 다문화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송을 앞두고 다른 도시들의 이민자 커뮤니티도 취재하기 시작했거든요.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곳곳에서 맥심 커피를 중심으로 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정한 문화적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요.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LA에서는 여전히 아시안 혐오 문제가 잠재해 있었어요. 거리에서 누군가 아시안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SNS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일들이 여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게 되었어요. UCLA 근처의 한 카페에서였죠. 아시안 학생들을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이 마시는 맥심 커피에 관심을 보였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물었죠. 한국의 믹스커피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긴장된 공기 속에서 건네진 커피 한 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한 모금을 마신 후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살 수 있죠? 이 작은 순간을 시작으로 우리는 커피가 만드는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로컬 커피숍 빈데어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맥심 커피를 무시하던 바리스타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식 믹스커피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메뉴에 추가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커피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커피 문화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바리스타 크리스의 말처럼 작은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거였어요. 코리아타운의 작은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맘즈카피에서 시작된 커피 브리지 프로그램이 좋은 예예요. 매주 토요일 오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맥심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한 꿈과 고민을 가진 이웃이더라고요. 프로그램 참가자 제시카의 말처럼 커피는 서로를 이해하는 매개체가 되어주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맥심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카피앤드컬처 클럽이 만들어진 거죠. 전에는 아시안 친구들이 도시락을 꺼내면 냄새 난다며 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오히려 한국 음식을 나눠 먹자고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클럽 회장인 제니의 말에서 변화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지역 신문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LA타임즈는 How Korean Coffee is Bridging Cultural Gaps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찰서의 변화였어요. 코리아타운 지구대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커피와 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경찰관들이 주민들과 맥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업무도 훨씬 수월해졌죠. 톰 경관의 말처럼 작은 변화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혐오 범죄는 존재하고 편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맥심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죠. 김영숙 사장님의 말씀처럼 작은 시작이 만든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닌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이해해가는 작은 순간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답니다. 최근에는 LA의 공립도서관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있는 커피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닌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어요. 특히 맥심 커피는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완벽한 매개체가 되어주었죠. 윌셔 도서관의 캐롤 관장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도서관에서도 커피 향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도서관 옆에 붙어있는 노인복지관 역시도 변화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노인분들이 맥심 커피를 매개로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젊었을 때는 서로 말도 걸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복지관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작은 변화들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고 있어요. 혐오와 차별의 벽을 허무는 건 거창한 구호나 정책이 아닌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의 축적이었나 봅니다. 이제 우리 방송팀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따뜻한 커피 이야기를요. LA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다큐멘터리는 뜻밖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PBS의 로컬 채널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LA 지역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 회 방영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의 전화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30분짜리 특별 편성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답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특별 편성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LA 외곽 지역으로 취재 범위를 넓혔어요. 놀랍게도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등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LA의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보고 직접 시도해봤어요. 오렌지 카운티의 한 커뮤니티 센터 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규모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맥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샌디에고의 한 대학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아시아학과 교수님이 커피와 문화 교류라는 특별 수업을 개설한 거죠.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커피 문화를 체험하며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수업이었답니다. 이런 소식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역 방송국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우리 다큐멘터리의 포맷을 참고해서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연락해왔죠. 심지어 한국의 방송국 PD님과도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김영숙 사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이야기는 조금씩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PBS 특별 편성을 위한 마지막 편집 작업 중이에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작은 꿈을 꾸고 있어요. 이 방송이 잘 되면 시리즈로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부 해안의 이야기들도 담아보고 싶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다니. 편집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한 동료 PD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커피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답니다.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큐멘터리의 특별 편성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진정성이에요. 화려한 편집이나 거창한 내러티브보다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의 진실된 모습을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흥미로운 변화도 포착했어요. LA 교외의 작은 동네 커피숍들이 하나둘씩 맥심 커피를 메뉴에 추가하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이 먼저 요청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파사데나의 한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PBS 특별 편성이 방송될 예정이에요. 솔직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숙 사장님은 늘 말씀하세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이클 첸 다큐멘터리 감독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